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 경제톡에서는요, 한 주간의 코인, 암호화폐 관련한 이슈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 녹화일이 4월 15일입니다. 녹화일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인 시세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15일 기준으로 8만 5천 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를 막기에 충분한지 투자자들이 주목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가 확대되고 있죠. 월요일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일치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월간 소비자 기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이 3.6%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주말 동안 백악관이 컴퓨터 칩과 스마트폰을 상호 관세에서 면제한다고 발표한 후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자제품에는 여전히 다른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한 뒤에 다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메이커 GSR의 연구 분석가 카를로스 구주마는 투자자들이 연준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나쁘다면 중앙은행의 부양책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암호화폐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차량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 면제할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하고 있죠. 15일 오전 8시 기준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0.96% 상승한 1억 2,274만 원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간 글로벌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1.27% 오른 8만 4,61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2.03%, XRP는 1.47%로 각각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코인 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약 5,218만 달러가 청산이 됐고요. 이중 숏 포지션이 약 57%를 차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격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간 전체 디지털 자산 청산 금액은 약 2억 2,63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는 이미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부품에 대한 관세도 다음 달 3일에는 시행될 것이라며 미국 내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 긴장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커지는 업계 부담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 기반을 미국으로 옮기기 위해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만 업계는 차량 가격 상승, 공급 차질,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산업 전반에 단기적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이 되는데요. 이 같은 기대는 디지털 자산 관련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종목인 스트래티지는 4.3% 오른 312달러, 코인베이스는 1.4% 상승한 17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주가 지수인 나스닥과 S&P 500도 각각 1%가량 상승을 기록하면서요.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관세 유예 기대와 더불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M 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은 달러 신뢰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대신 미 국채 매수를 중단하거나 되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달러에 대한 신뢰 약화는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관세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관세 안전지대로 보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최고 경영자도 지난달 31일 연례 투자자 서한을 통해서
미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달러의 세계적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얼터네이티브의 공포 탐욕 지수는 이날 31점으로 전날 45점이었는데요. 전날 대비 하락했습니다. 얼터너티브의 공포 탐욕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하고 100에 가까울수록 매수 경향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얼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 관련한 소식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아직 어느 정당이 집권할지는 좀 모호한 상황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대상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이 오고 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대상 토론회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대선 공약에 반영할 정책 제언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15일 민주당은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경제는 민주당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홍성국 최고위원이 관세 전쟁과 내수 침체에 대한 경제 동향 점검과 발표가 함께 이뤄졌는데요. 발표자로 나선 홍원기 포스텍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산업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라며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정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4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정책 제안을 놓고 질의응답을 갖기도 했는데요. 홍 교수는 공약 제언에서 첫째, 법 규제의 명확화를 강조했습니다. 현대 디지털 자산 산업은 무엇이 합법인지조차 판단이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규제 리스크와 형사처벌 우려로 창업과 투자가 위축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실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홍 교수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자산 전략기구 설립도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내에 크립토 차르를 두고 관련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겼는데요. 홍 교수는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디지털 자산 인재 양성,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ETF 허용도 중요한 이슈로 언급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홍 교수는 원화 및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원화 유통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국내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는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 투자 허용, 국내 법인의 디지털 자산 취득 및 거래 허용, 거래소 허가제를 통한 디지털 자산 발행 허용 등이 거론이 됐는데요. 홍 교수는 금투세가 폐지되었고 디지털 자산 과세도 형평성에 맞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면서 시장 안정화와 불합리한 과세로 인한 투자자의 역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합리적 과세 제도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규제가 있고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아직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펼쳐진 토론회였던 만큼 개선되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아르메니아에서 암호화폐 시장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호화폐 시장 확대 등의 방면을 시사하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르메니아의 암호화폐 규정은 거래소 운영 조건에만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논의된 초안은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기업의 소유주 정보 공개, 최소 자본 요건 충족, 전통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허용 등을 포함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위생 메커니즘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누르베칸 부총재는 새 규정이 암호화폐의 기술적 측면이 아닌 금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암호화폐 기업 창립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본 출처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금융위생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디지털 자산 발행 절차를 간소화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규제가 마련될 경우 아르메니아 내 금융기관들도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 세탁 방지에도 기여할 전망인데요. 이번 법안 초안은 의회 재무신용 및 예산 사무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됐고요.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바에 호바니샤는 암호화폐 시장 확대와 관련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디지털 자산 보유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니콜 파티니안 총리는 이번이 암호화폐 분야를 규제하려는 첫 시도라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방향을 잡고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은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대기업 테더가 비트코인 채굴 풀 오션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테더는 엘사바도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해시레이트를 오션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연산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채굴풀이 보유한 해시레이트가 많을수록 블록을 더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테더는 오션에 해시레이트가 배치함으로써 처리 능력 형태의 자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오션에 해시레이트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채굴 투자와 비트코인을 중화가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더 큰 사명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션은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루크 대시 주니어가 이끄는 채굴풀로 잭 도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션은 한때 비금융 비트코인 거래를 차단했지만 2023년 12월에는 이러한 정책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조금 출렁였었죠. 그러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새로운 활용 사례는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일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 트루빗은 블록체인이 제품 출처 확인 및 공정한 관세 부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일 미국 수입품에 대한 전방위적 관세 부과를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적용을 유예했으나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의사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전쟁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루빗의 최고 기술 책임자 페데리코 카타는 블록체인을 통해 제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카타는 블록체인을 통해 실제 생산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변경할 수 없는 공개 원장에 기록해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를 대폭 줄일 수가 있는데요. 트루빗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의 검증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정부와 협력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및 유럽연합 지원 프로젝트와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모색 중입니다. 트루빗은 2017년에 설립돼서 2021년 자체 토큰을 출시했는데요. 코인 개코에 따르면 TRU의 시가총액은 2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무역 정쟁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도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체제의 분열이나 검열 강화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콘크리트 앤드 글로우 파이낸스의 CEO 니콜라스 로버츠 헌틀리는 공격적인 관세와 보복 무역 정책이 네트워크 노드 운영자에게 장애물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금 시세와 비트코인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코인 중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불리는 금하고 연관이 많이 지어져 있죠. 금 시세가 오를 때 비트코인도 함께 오르는 경향을 계속 보여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서 저번 경계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투자회사 프로페셔널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립자 겸 CEO 앤서니 폼플라이아노는 지난 14일 금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앞서는 이유는 이라는 분석 이메일을 통해서 현 상황과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분석을 했습니다. 폼플리아노는 올해 금값이 급상승해서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금에 대한 수요가 기관과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2025년 들어 비트코인은 약 10% 하락한 반면 금은 약 20%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중앙은행의 금 매수, 기관 투자자의 보수적인 접근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특히 중국 인민은행의 금 매입이 공식 통계를 넘어섰다는 점이 금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중앙은행들의 숨은 수요가 금 시장을 이끄는 주요 변수라고 보도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 대신 아날로그 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금이 먼저 상승한 후에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인데요. 투자자 데이비드 폴리와 로렌스 레파드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금의 연말 목표가를 3,70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본질이 사운드머니인 자산은 통화 가치 하락 국면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정부가 화폐 발행을 멈추지 않는 한 희소한 자산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인지 기업 보유 비트코인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회사 비트와이즈에 따르면 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총 68만 8천 개에 달해서 이는 전 분기 대비 16.11% 증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전체 공급량 2,100만 개 중에 약 3.28%를 차지하고요. 1분기 말 기준으로 이들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는 약 570억 원 달러입니다. 570억 달러입니다. 비트와이즈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12개 추가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새롭게 매입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최근 추가 매수를 발표하면서 여전히 업계 선두 보유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1분기 동안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이 증가했음을 시사하는데요.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증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향후 비트코인 시장의 동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해킹 사례가 많았었죠. 저도 몇 번 관련 보도를 말씀드렸는데요. 보안연구원에서도 이런 해킹 사례가 급증하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보안연구원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해킹하고 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을 경고했습니다. 해커들은 눈에 덜 띄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 지갑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이버 보안 기업 리버싱 랩스는 해커들이 npm과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장소에 악성 패키지를 업로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로컬 라이브러리에 의심 없이 악성 코드를 삽입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악성 코드 캠페인은 사용자의 암호화폐 지갑을 대상으로 합니다. PDF 형식 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문서로 변환해주는 npm 패키지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사용자 시스템에 설치된 아토믹과 이그저더스 암호화폐 지갑에 삽입하는데요. 지갑에서 송금되는 암호화폐 주소를 해커들이 통째로 주소로 변경해서 자산이 해커의 지갑으로 전송되게 하는 겁니다. 리버싱 랩스는 단순히 악성 패키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는데요. 컴퓨터에서 웹3 지갑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삭제하고 재설치해야지만 완전하게 제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하셔서 해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증권을 간주하지 않겠다, 이 비증권 지위를 명확화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또 의회도 스테이블 코인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데요. 이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증권 규제를 피하면서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연방증권법 적용을 비롯한 중요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SEC 기업금융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특정 스테이블 코인, 일명 커버드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요. 결제, 저축, 송금 등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 또는 저위험 자산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또한 유동성이 높아서 즉각적으로 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SEC는 이러한 커버드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증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명확화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의미하는데요. SEC의 발표는 업계가 규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와 더불어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더 나은 원장 경제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투명성 및 책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유사한 성향을 가진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에서도 초당적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두 법안은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통합되어서 조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SEC의 발표는 개인, 기업, 산업 관계자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을 인정받은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규제와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 부문에서 금융 혁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혁신을 위해서는 투명성, 책임성, 올바른 구조가 필수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와 명확성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경제 도구로 자리 잡게 할 전망인데요. 아프리카 기업들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제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 기반 플리캡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 AI를 활용한 국경 없는 결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플린캡은 스테이블 코인을 글로벌 환경 시장에서 포용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러한 동향이 혁신적인 결제 인프라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각국의 적절한 규제는 자금 세탁 방지와 자본 요건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SEC의 결정은 기존 스위프트와 같은 서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의존을 제고하고 있고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국가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 대체 결제 플랫폼 개발 제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 구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늘면서 사기 범죄나 해킹, 서버 장애 등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는 16건인 것으로 집계가 운영사가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은 총 16건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합상 소송가액은 558억 4,693만 5천 원에 달하는데요. 소송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거래소는 빗썸이었습니다. 빗썸은 지난해 손해배상 등으로 509억 5,985만 8천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빗썸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창업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관련 소송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5건, 코이너는 2건, 코빗은 1건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는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이 없는데요. 이 대부분의 소송 사유는 손해배상과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입니다. 2023년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이 한 개당 가격이 지난해 최고 1억 6천만 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소송액도 급증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 관련 범죄 역시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피해를 거래소가 책임지라는 내용의 소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버 장애 관련 소송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출과 순이익 규모가 급증하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경계통에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겠습니다.